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얼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인기 있고 대중성 있는 가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가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그렇죠. 아이 같은 체격에 입은 새부리, 몸은 개구리 같고 물갈퀴에 등에는 거북이 등껍질, 그리고 머리는 원형 탈모, 아니 젖씨가 놓여있지요. 머리 정수리에는 젖씨가 있는데 접시에는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젖씨에 물이 마르거나 썩게 되면 힘을 잃고 쓰러지게 되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파가 오이를 너무 좋아해 오이가 잘 자라나 오이밭을 기웃거리기도 하는데, 근데 이 오이를 너무 좋아해서인지 땡볕에 젖씨의 물이 마르는 줄도 모르고 여러 오이밭을 탐색하다 머리에 있는 젖씨의 물이 마르는 바람에 힘을 잃고 쓰러지는데, 이때 운이 좋으면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마른 정수리에 물을 채워 살아나 살려준 사람에게 약이나 생선 등 답례품을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얌전한 가파의 일환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리를 잡아 물속으로 들어가 익사시킨다든지, 사람들의 엉덩이에 있는 엉덩이 구슬 시리코다마를 빼내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다고 하죠. 현재 가파는 교양안전 관련이나 수질오염 방지, 환경보호, 지역을 활성화하는 마스코트, 그리고 애니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파 계단 2개를 준비하였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나카가와 씨는 어릴 때 종종 친척집에 놀러 갔었는데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나카가와 씨의 친척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연못이 있었는데 당시 주위 어른들은 그쪽 연못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이었던 같은 또래의 리카 씨가 우리 그 연못에 가볼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카가와 씨는 어른들께서 하신 신신당부의 말씀과 함께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는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카 씨가 다른 애들과 함께 갈 거니 괜찮아. 그리고 잠시만 보고 오자. 어른들에게도 들키지 않을 거야. 하고 계속해서 조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연못을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연못을 향해 가는 도중 3명의 아이들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간단한 인사와 함께 다시 그 연못을 향해 가게 되었죠. 그 연못 앞에는 오랜 시간 관리가 되지 않은 듯 우거진 나무들과 짐승의 발자국도 있었습니다. 그 우거진 나무들을 헤치고 나아가니 드디어 그 연못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연못은 검고 탁했으며 냄새도 엄청나게 심하게 나고 있었죠. 아이들과 리카 씨는 이게 뭐야? 징그러. 더러워. 그냥 돌아가자. 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그래도 왔으니 잠시만 둘러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카가와 씨와 리카 씨 일행들은 연못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연못 가운데서 첨벙첨벙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곧 어떤 아이가 그쪽을 가리키며 소리에 모두가 그쪽을 향해 시선을 두게 됩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큰 무리의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리카 씨가 물고기인가? 했지만 그 소리는 물고기보다 크고 무거운 느낌이었죠. 그곳의 아이들은 가파다. 라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대와 달리 큰 무리의 파문은 서서히 잠잠해졌고 제일 앞에 있던 아이가 뭔가 실망했는지 그곳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은 조용히 연못 안으로 가라앉아 버리자 그곳의 아이들은 그곳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리카 씨도 포함해서 말이죠. 나카가와 씨는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을 던지고 있는데 연못 가운데서 펑 하는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죠. 아이들은 순간 멈칫했고 물 파문만 일어나다 잠잠해졌습니다. 분위기도 굉장히 이상해지고 싫은 느낌이 나기 시작하여 아이들은 이제 집에 갈까? 그래. 가자.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날 밤 나카가와 씨는 잠을 잤는데 어디선가 아까 돌을 던진 게 너냐?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져 귀가 아파올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깨서 웅크리고 있는데 옆에 함께 자던 부모님께서 어디 아프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나카가와 씨가 나초 지정을 설명하려던 그 찰나 누가 방문을 놓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방문을 여니 거기에는 리카 씨의 아버지께서 계셨습니다. 리카가 계속 이상한 말을 하며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카가와 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리카 씨의 어머니께서 근처 절의 규지 스님을 모셔왔습니다. 그 사이 리카 씨의 아버지께서 아까 연못에 함께 갔던 그 아이들 3명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규지 스님과 함께 나카가와 씨와 리카 씨 그리고 아이들 3명은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규지 스님께서 불경을 외우기 시작하셨죠. 1시간, 2시간 어느 정도 불경을 듣고 있으니 뒤에서 들리던 그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나카가와 씨가 눈을 뜨니 땀범벅이 된 규지 스님이 계셨고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나카가와 씨는 돌을 던지지 않아서인지 금방 건강을 회복하였지만 리카 씨와 다른 아이들은 한동안 의사 선생님까지 놀랄 정도로 해약해졌었다고 합니다. 10월이었습니다. 너구나. 할아버지께서는 일본 동북 시골 마을에 살았는데 그 마을에는 많은 요괴들의 전설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파의 이야기도 함께 말이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요스케 씨의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의 어떤 연못에 가파가 나오니 가지 말라라고 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가 그 연못에서 혼자 놀고 있었지요. 그렇게 그 아이는 연못에서 돌을 수집하며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연못 쪽에서 첨벙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첨벙하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그 연못을 쳐다보았는데 그 연못 한가운데서 물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손이 나와 자신을 향해 손짓을 하더랍니다. 아이가 너무 무서워 그곳을 향해 수많은 돌을 던졌고 그 중 하나가 명중했는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존재가 조용해지더랍니다. 아이는 어른들 말처럼 이 연못에는 정말 가파가 살고 있잖아. 무서워. 하고 무서움으로 몸을 떨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난리가 났었더랍니다. 그래서 아이는 할머니 왜 그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옆집 할머니가 산나물을 캐러 나갔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옆집 할머니는 시신으로 그 연못에서 발견되었죠. 산비탈에서 떨어져 연못에 빠져 익사했다라든지 가파가 옆집 할머니를 끌고 들어가 익사시켰다라든지 마을 사람들의 소문들만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 할머니의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가 아니라 돌에 의한 두개골 한 머리였습니다. 구독자 100건 달성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의 눈물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뿅.